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먼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워싱턴으로 부랴부랴 간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 지역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히 출국을 한 데 이어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 순방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사실상 코앞에 두고 있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달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이 다시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추가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네,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은 여운이 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하겠다. 네. 설득한다는 건 어쨌든 그들의 어떤 요구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대미 투자액이 3,500억이잖아요. 네. 3,500억에 대해서 사실 양쪽이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90%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쓰일 거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국민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그건 일본과 똑같이 투자액이다,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측 요구는 뚜렷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공동 예를 들어서 발표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격을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뚜렷하게 하자라고 압박을 넣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500억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네. 많이 증액하라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서로 약간 또 이견을 보인 부분이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그 부분까지 지금 다 개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다 확실하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 네. 두 가지가 좀 우려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코앞에 닥친 이 계산을 할 때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 협의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미 투자액을 혹시 늘려달라는 게 아닐까,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더 큰 이슈가 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그 과정에 이 안보 청구서가 금액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부분에 얘기한 관세 협상, 대미 투자액,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을 무기로 삼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나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인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만 네. 국가 안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존을 줄이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네.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대화요? 2025년에 맞는
한미 동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그 미 국방차관인 콜비 차관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국방비 증액에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비 증액 편성에 있어서 롤 모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가 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국방비 더 많이 써라. 그리고 또 방금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에 맞는 국방비를 또 써라. 다 돈 더 많이 내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좀 더 그 국방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붙박이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했어요. 그리고 하나 이례적인 게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나서면 순방 끝나고 오면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성과도 설명하고 후일담도 나누고 뭐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순방을 떠나면서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는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전략적 이 유연성을 언급을 했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미 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적 유연성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밑그림, 일종의 보통 협상할 때는 히든카드로 숨겨놔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협상 자리에 가기 이전에 미리 언급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아하. 자칫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대통령이 그 어떤 절박함에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 내용은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우리 한반도가 아닌 다른 데도 배치될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라고 그냥 미리 협상 전에 이 카드를 그냥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전에 언급한 것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국가안보 관련되는 그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그 어려움을 미리 인식하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